Hello everyone, I'm thrilled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and my journey with English pronunciation. Despite starting to practice pronunciation after the critical period, I dedicated several years of hard work to achieve a native like pronunciation. Unlike many, I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study abroad. However, I have always been surrounded by people who were impressed by my background and English proficiency level. This encouraged me to becom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ordinary Koreans may not have any special language talents or the chance to study abroad. I aspire to be a role model that you are looking for. Even though I'm not an early learner or student who have studied abroad, I have put in a countless effort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s. I'm still learning and I continue to have amazing experiences because my English skills. Today, I want to share my journey and the steps I took to become who I am now. I hope you can join me on YouTube channel and enjoy watching the content I have prepared for you.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let's embark on this exciting language learning journey togeth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공부하면 발음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입 후에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발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분명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발음이 좋으신 그리고 영어에서 베테랑 자리에 오르신 분들은 분명 제가 했던 방법을 모두 사용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단순히 영어 공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 거쳐왔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좋아하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소리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 음악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영어는 한국어하고 다르게 이 리듬이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영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떤 것보다도 좀 영어 소리를 많이 듣고 흉내내고 따라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모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제가 참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도 발음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나도 좋은 발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나름 지금까지 공부도 꽤 한 것 같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왜 느끼기에 발음이 향상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발음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영어 교육학적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특별히 영어 발음에 있어서는 몇 학자들은 결정적 시기를 말합니다. 이 뇌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이 외국어하고 모국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5살 전이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사춘기 전이다. 약간 결정적 시기를 두고 있는 그 시기에 관점은 좀 다르지만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갖고 싶다면 바로 이 결정적 시기 전에 학습을 해야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정적 시기를 지나서 학습하는 사람들은 발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보다는 학습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에
나는 어릴 때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지금 내가 발음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저 또한 제가 그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완전 네이티브 like pronunciation은 아니지만 17세, 18세 때 영어 발음을 처음 공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결정적 시기를 훨씬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발음이 그만큼 많이 수정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게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늦은 나이에 영어 발음을 공부했다고 해서 발음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늦은 나이에 결정적 시기 이후에 또는 사춘기 이후에 배우신 분들도 영어 발음이 좋으신 분들 분명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영어 교육학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랭귀지도 배울 때 언어적 자아가 있는데요. 나의 그 자아가 굉장히 확고할수록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몸에 있는 긴장이 좀 풀어지고 몸이 좀 릴렉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영어가 술술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고, 우리가 좀 막 긴장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자아가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거침없이 편안하게 영어를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영어 이름을 짓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어 이름을 짓는 건 단순히 영어 이름을 짓는다 거기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습자에게 영어 이름을 짓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쓸 때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외국어를 배울 때는 자아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영어 이름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국어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와 또 레이첼이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을 때가 좀 모습이 달라요. 저는 이 영어를 쓸 때 이 레이첼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저는 한국어를 쓸 때보다는 좀 더 말이 많아지고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자들이 아마 그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다른 에고가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이름이 없다 아직까지 그러신 분들은 한번 영어 이름을 지어보세요. 영어 이름을 지으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모국어를 쓸 때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출발한다는 느낌으로 언어를 새로운 마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모국어를 가질 때의 나의 그 모습을 그냥 너무 단단하게 갖고 있진 않았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경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좀 관심이 가는 영어를 쓰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뭐 음악이나 드라마, 뭐 영화 등등이 있는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호감이 가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문화에 뭔가 좀 들어가고 싶고 좀 친근해지고 싶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한 사람의 한 부류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변하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발음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요. 여러분의 동기가 얼만큼 강한가입니다. 직장을 구해야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어떤 좋은 것을 작용합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을수록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발음이 안 좋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영어 발음을 배웠지만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About this kind of special practice that Anders Ericsson has identified in the very, very super successful. It has three elements: goal setting. A real expert with extraordinary precision identifies not only goals but sub-goals, sub-skills. Not just trying to make everything better at once. You, of course, have to practice with 100% focus and energy. The really hard part. The third and final element of this cycle of practice, to listen when someone says, hey, we got it wrong, and to internalize that feedback, then reflect on what you should do differently, and then to go right back to goal setting, and then trying 100%, and then going all around the circle again. 여러 책에서 보실 수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자, 저도 영어 발음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요새 낭독 챌린지도 있고 낭독을 연습하는 어떤 스터디 그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읽고 낭독하고 따라하는 연습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읽고 따라해요. 거기서 그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발음하는 것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합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 단계부터, 이 이후 단계부터 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내가 발음한 것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합니다. 녹음하거나 녹화한 그것을 내가 직접 들어본다. 직접 듣고 원어민의 소리와 비교한 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체크한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의 것을 해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이 연습 얼마든지 많이 하시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연습하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연습한 것을 녹음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녹음한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셀프 피드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들어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원어민의 소리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색하고 어느 부분이 내가 잘못 읽었고 어느 부분이 내가 연습이 되어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셀프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여러분이 어디를 고쳐야 될지를 체크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들어보시고 이것이 어디 부분이 잘못됐나 또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요. 그리고 수정해서 다시 연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는 완벽의 수준에 가까울 때까지 100%에 다다랐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보시고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연습하고 고치고 연습하고 고치고 연습하고 이 단계를 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실천했는데요. 이것의 이 파워는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두 부류가 있거든요. 둘 다 열심히 읽고 낭독했는데요. 한 부류는 열심히 읽기만 했지 이것을 직접 내가 한 것을 들어보거나 고치지 않은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부류는 내가 한 것을 계속 내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원어민의 소리와 비교해서 고쳐서 연습하고 고쳐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차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음을 내가 개선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소리를 오늘부터 반드시 녹음하시고 그 소리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서 이 원어민의 낭독 소리와 비교하셔서 고치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연습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책을 낭독하는 성우나 아니면 뉴스를 낭독하는 파일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화된 발음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스크립트를 챙기셔서 그것이 어떤 책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뉴스 낭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은 양이라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한 문장 안에 바로 3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강세가 어디 있는지, 단어의 강세도 있고 그 문장 안에서의 강세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리듬을 직접 느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세와 리듬, 그 다음에 화자가 어디에서 잠깐 쉬는지 호흡 구간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이 호흡 구간이 결국 의미군으로 나눠져서 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서 하루에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듣고 수정하여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내가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한 달만 해보셔도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